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우리 유튜브 정민 아이디 쓰는 친구가 중간관 관련된 사례 요청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한번 나왔었죠. 이 사례 좀 잠깐 보시면요. 일단 여기 사례에서 갑은 A가 술에 만취해서 한거불능 상태인 걸로 오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술에 만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걸로 오인을 했는데, 그래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간음을 했으면 원래 고의는 중간간의 고의죠. 중간간의 고의를 갖고 이거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항을 안 했어요. 반항을 안 해가지고 그냥 간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간을 얘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간간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술에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전원합의체 판례도 다수견과 소수견이 좀 대립이 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불능미수가 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불능미수라는 게 되려면 일단 결과가 불가능해야 되죠. 결과가 불가능한데 위험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과연 이게 불가능한 경우냐, 중간간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간이 불가능한 사례냐, 또 하나는 그 위험성이 있느냐, 이제 요 사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잠깐 좀 검토를 좀 하면요. 자, 우선 여러분 요 사례를 잘 보시면 얘는 중간간의 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제가 항상 고의를 갖고 실행을 해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가 주관적 구성 요건이고요. 요 뒤가 객관적 구성 요건인데, 이 범인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간음을 해야지, 중간간을 해야지라는 고의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냥 간음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원래 중간간이라는 것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을 간음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중간간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간은 기수는 당연히 아닌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했기 때문에 중간간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걸 불능미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불능미수로 처리했다는 건 뭐냐면요, 네가 중간간을 하려고 했지만 중간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우리 다수견해하고 소수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불능미수는 원래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있을 때, 요때 불능미수로 처벌을 합니다. 그럼 요 사례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의 사람이죠. 자,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심신상실이 아닌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첫 번째, 대상의 착오로 볼 수 있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면 불능미수가 가능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하고 소수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우리 대법원은 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 전체를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심신상실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신상실이 아닌 사람이네, 착오가 발생했네, 이렇게 봅니다. 다르네, 이렇게. 근데 소수견은요, 심신상실과 한거불능은 대상이 아니고 요 사람만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멍청한 사람이네. 이 대상을 착각한 건가요? 다수견은요, 대상을 착각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똑똑한지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네, 대상의 착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다수의 견해예요. 근데 소수의 견해는요,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똑똑한이라는 것은 대상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상은 사람만 대상이라는 겁니다.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상에는 착오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소수의 견해예요. 소수의 견해는 이렇게 보는데, 다수의 견해는
이 전체를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소수의견은 왜 이거를 착오라고 안 보냐면 우리 소수의견 여기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강간죄 있죠?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거죠. 근데 중간간은 뭐죠? 폭행 협박 대신에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간음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 보면 이 심신상실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폭행 협박과 같은 구도잖아요. 그러면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만 객체고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 소수견에는 중간간에서 심신상실을 이용하는 것도 강간죄의 폭행 협박처럼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지 대상은 사람이기만 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소수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건 소수의 견해고 우리 대법원은 심신상실의 사람 전체가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대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착오를 인정을 하게 돼요. 이게 착오를 인정하다 보니까 심신상실인 사람만 중간간할 수 있는데 심신상실이 아니니까 이 사안이 불가능한 사례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데 이제 위험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위험성은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죠? 추상적 위험성을 취하다 보니까 위험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례는 행위자는 뭘로 인식했어요? 심신상실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럼 심신상실을 인식했으면 당연히 중간간이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단 이 사례는 일단 대상의 착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례를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중간간죄의 고의라는 것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간음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미필적 고의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용인하는 정도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니은번을 보면 갑이 의도한 중간간죄의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요? 우리 대법원은 대상의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나 똑같다. 사망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위험성은 있다. 왜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행위자는 심신상실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중간간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린 겁니다. 위험성은 있다. 그 디귿번 갑이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제로는 심신상실 한거불 상태에 있지 않았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행위자는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간간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중간간은 심신상실 한거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간죄 기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수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이거를 불능미수로 처리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중간간죄 행위의 대상.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다수의 견과 소수의 견의 차이가 생긴 부분인데 우리 대법원은 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보죠.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전체를 대상으로 보죠. 소수견은 이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요 사람만 대상이고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처럼 하나의 행위 양태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착오는 행위의 착오지 대상의 착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소수의 견해고 우리 다수의 견해는 여기까지가 다 대상이다 보니까 심신상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착오를 인정해 주는 게 우리 되어버린 것은 지금 이 1번 설문은 소수의 견해예요. 소수의 견해.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요 착오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능미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걸로 오인을 했는데 이 오인을 우리 대법원은 이걸 대상의 착오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상의 착오로 인정을 해주고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대상의 착오 있죠.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사람이었다. 대상의 착오 못 죽이잖아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중간간을 하려고 했더니 심신상실이 아니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위험성은 있다.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능미수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기수 말이 안 돼요. 불능미수고요. 니을번은 대상이 어디까지냐?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인 사람, 요 전체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심신상실이냐 아니냐도 대상의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대상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나다라 3개가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